많고 네. 듣고 싶은 말씀도 많은데 일단 저희 플라이 투 더 문 코너에 오시는 분들께 항상 드리는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 질문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과 문재인 대표님하고 아주 오래 친분 관계에 있은 지인이라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네. 언제부터 네. 이렇게 알게 되셨는지 또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30년 전 87년 6월 민주항제 네. 때는요. 국민운동 본부라는 전국 지도부가 있었어요. 네. 저는 거기에 가장 어린 상임집행위원으로 있었고요. 네. 네. 그리고 아마 문재인 대표께서는 부산 지역 국본의 상임집행위원으로 계신 걸로 알았고요.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상임집행위원장으로 계셔서 그때부터 이제 성함은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직접 뵌 거는 2004년 네. 6월 민주항쟁 기념일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그 옆에 앉아 계셔서 네. 처음 얼굴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께서는 전국본의 전국 본부의 상임집행위원이고 네. 문 대표님께서는 부산 지역의 상임. 네. 선생님 더 높으신 거 아니에요? 아닌가? 예,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자, 그러면 선생님 별명 있으신 거 아시죠? 저요? 예. 뭐죠? 사람들 많이 얘기합니다, 다.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먼저 얘기해보겠습니다. 다시. 방송 듣고 계시는 문직인들께서는 다 아시는데. 네. 유나문이라고. 무슨 이니셜이죠? 예. 유시민아도 문재인. 왜 문재인 대표님이냐? 네. 예, 궁금합니다. 네. 우선, 가장 들성 부른 나무이고요. 네, 그 다음에 저는 인간으로서 여자로서요. 예. 탁한 사람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좀 맑은 사람을 좋아하는데. 네. 그 얼굴이 우선 맑고요. 예. 그동안 제가 쭉 지켜보아 온 걸로는 사적인 욕심이 별로 없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공익적인 마인드에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이렇게 가득 차 계시는 분이고 가장 또 제가 좋아하는 부분은 정치인은 막 자기 사적인 네트워크 막 챙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거 전혀 못 하시고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의 결함이 저에게는 굉장히 장점으로 다가왔어요. 오히려? 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고 있다 보니 제가 처음에 유남은 말씀을 드려가지고. 네. 문재인 대표님께서 그런 장점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게 유시민 장관님한테 없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유시민도 좀 그런 면이 있기는 하죠. 예. 조금. 네, 조금. 예. 이거 장관님한테 혼날라고 그래요. 예. 분명히 탄압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선생님께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어떤 탄압이나 불이익을 받으신 게 있는가 아니면은 그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 삼관왕이에요. 거기 문재인 지지하는 여러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들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세월호 관련 서명을 했고요. 네. 더욱이 거기다가 제가 한 1년 반 동안 아주 심혈을 기울였던 일이요. 경기교육청이 제안을 하고 교육부가 합당하다고 해서 예산을 집행해서 만든 책이요. 12권이 있는데 제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참사를 지켜보면서 어른으로서 배운 자로서 문인으로서 너무나 참담하고 부끄러웠는데 경기교육청에서 마침 304명의 별이 된 사람들의 짧은 이야기를 12권의 책으로 내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네. 그러니 저는 블랙리스트에 한 12번쯤 올라가야죠.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거 무슨 안 되는 일인데. 국가로부터 시혜를 받고 싶은 생각이 조금 더 없었기 때문에 크게 현실적으로 불이익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난 국가 도움 필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네. 참 블랙리스트의 블랙 중에서도 순도 100%의 검정색이시라. 그런데요, 이 블랙리스트는 정말 이맘때쯤에 우리가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사건인데 정말 잘 문제 제기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타이밍도 적절하고요. 역시 인간의 자유와 권리 중에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 이상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것을 방해한 일이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되는 사안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김기춘 실장이 그 블랙리스트로 결국 구속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사견인데요. 네. 김기춘 실장에게 블랙리스트의 죄를 물어서 구속을 한 것은요. 살인범에게 소매치기의 죄를 물은 거예요. 진짜 그 양반이 저지른 거에 비하면 그분이 저질렀던 악행을 생각하면 뭐 메이드인 국정원 간첩 사건들 대부분 그 사람이 했고요. 네.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감옥에 넣고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고문하고 조작하고 억지 간첩을 조작하고요. 네. 이런 일들의 정점에 그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블랙리스트로 구속이 된다. 물론 더 중차대한 문제이긴 하지만 제가 그때 그 억울한 일을 당한 많은 분들, 그분의 가족과 본인들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살인범을 소매치기로 구속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블랙리스트가 가벼운 사안은 전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조금 가벼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실 지금 유 선생님께서 하셨던 활동이라든가 작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또 우리 문지님들께서 궁금해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연좌제. 네. 예. 그 문 대표님 썰전 나오셨을 때 그때 사람들이 밑에 이제 뭐 자막 뭐 댓글 한 게 뭐냐면 문 대표님께서 유 장관님 쳐다보면서 부를 때 빨리 와라. 네. 그 보시면서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보시는 유시민 장관님. 또 유시민 장관님께서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 되시면 어떤 역할을 하실 만한 게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건 좀 굉장히 비밀 사항인데요. 네. 좋다, 이거. 네. 유시민이 7, 8학번 서울대에 입학해서 1년 기숙사 생활을 하고 나머지 3년은 저희 집에서 다녔어요. 네네. 그리고 독일로 유학을 갈 때도 저희 집에 새 식구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갔고요. 그 다음에 이러저러한 그 서울 생활에서 일상을 거의 같이 한 가장 가까운 동생이에요. 그래서 잘 알죠, 모든 거를. 기억에 가장 오래 남은 일은 그때 마침 이제 살고 있던 그 고양시에서 보궐선거가 생겼고 2003년도에 그냥 출마를 하게 됐는데 그때까지 저희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랬어요. 누나 나 이 정치 딱 앞으로 6년만 할 거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보궐선거 기간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계시니까 한 번은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애국심이 부족해서 더 길게는 못해. 이렇게 하고 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뒷일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옳다고 생각하면 마구잡이로 내지르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배려하지 않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마구잡이로 막 내가 이 말을 하게 되면은 적이 많이 생기고 이런 거 전혀 배려하지 않은 거죠. 좌고우면하지 않은 것이고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배려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정말 정치적 계산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은 100사람의 동지보다 한 사람의 적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그 룰을 어긴 거죠. 그래서 무지하게 욕도 먹고 안티도 많이 생기고 그랬던 거죠. 만약 정치를 길게 하고 정점까지 올라갈 생각이 있었다면 그렇게는 안 했겠죠. 이제 자기 말대로 됐네요. 그런 비화가 있었군요. 그래서 저렇게 하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근데 이제 동생이라서가 아니고 어쨌든 국민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 그다음에 불의와 불공평에 대한 그 천례적인 어떤 그 분노, 이런 것과 그다음 독일 가서 또 경제학 공부도 하고 또 경제학에 대한 많은 책도 쓴 점에서 보자면은 좀 이렇게 지적 능력이 좀 풍부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뭔가 국리민복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은 좀 더 합리적으로 잘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있어요. 그런데 좀이 아니고요. 어쩌겠어요. 엄청 큽니다. 저 선생님께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참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그리워하고 희망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치 그만둔 다음엔 오히려 조금 둥그러진 것 같아요. 동그란 유시민 된 것 같아요. 남들이 들으면 눈사람이 살이 많이 찌셨나. 헬조선에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국가를 이루기 위한 제1의 조건 참여하는 청년들이
있어서 네. 너무 고맙고요. 네. 근데 이제 기성세대라서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네네. 열정과 투지가 있어서 그런 걸로 이해는 되는데 네. 사람이 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뭐 우선 당내 정황을 봐도 후보가 셋이 있고요. 예. 넷입니다, 넷. 아, 넷입니까? 자기하고 네. 다른 생각을 얘기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그것이 크게 이것을 이렇게 이건 완전히 틀린 예.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네. 그분들의 말에도 경청을 해주고요. 예. 또 한번 생각해보는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니까 한번 뭐 문자 폭탄에 시달리는 분들 많잖아요. 아, 예, 네. 그래서 이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을 좋아하는 또 유시민도 사랑하는 네. 여러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단세포적이다. 라는 인상은 안 줬으면 좋겠다는 아, 네. 그런 말하자면 노파심이랄까요? 이런 게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도 그랬고요. 우리가 왼쪽 오른쪽에 있는 사람 말고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한 20%가 네. 늘 이 승패를 좌우해요. 예. 뭐 전문 용어는 스윙 보터라고 네네. 그러잖아요. 예. 그 스윙 보터들의 마음에 다가드는 예. 좀 더 넓은 마음, 예. 따뜻한 태도 예.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더 금상첨화가 아닐까. 네. 이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결론은 그거네요, 저기. 우리 문지기 여러분들께서도 문재인 대표님처럼 되라. 넓은 마음, 따뜻한 마음. 네. 사실 그 문재인 대표가요, 참 본의 아니게 정치에 끌려 나와서 얼마나 많은 비난과 욕설에 시달립니까? 예. 그런데 그분도 그 특유의 하는 걸로 예. 웃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와 좀 다른 생각, 크게 다르지 않다면 예. 경청해주고 네.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해하는 마음, 예. 포용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더더욱 금상첨화. 네. 서양에서는 이걸 뭐 꿀 위에 설탕을 아, 넣는 네. 거라고. 아유, 당뇨병 생기면. 예, 농담입니다. 그런 예. 태도를 가지시면 더 좋지 않을까. 네. 문지기입니다. 사실. 방송 듣고 계시는 문지기님들께서는 다 아시는데 네. 유나문이라고. 무슨 이니셜이죠? 예, 유시민아도 문재인. 왜 문재인 대표님이냐? 네. 예, 궁금합니다. 네. 우선 뭐 가장 별성 부른 나무이고요. 아, 네. 그다음에 저는 그 인간으로서 여자로서요. 예. 탁한 사람을 굉장히 싫어해요. 아, 그리고 좀 맑은 사람을 좋아하는데 네. 그 얼굴이 우선 맑고요. 예, 그동안 제가 쭉 지켜보아 온 걸로는 사적인 욕심이 별로 없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공익적인 마인드에 예.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이렇게 가득 차 계시는 분이고 예. 가장 또 제가 집권에 상임집행위원으로 계신 걸로 알았고요. 그때 예.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상임집행위원장으로 계셔서 아, 그때부터 이제 성함은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직접 뵌 거는 2004년 네. 6월 민주항쟁 기념일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아, 그 옆에 앉아 계셔서 네. 처음 얼굴을 배웠습니다. 아, 그러면은 선생님께서는 전국 본부의 네. 예, 상임집행위원이고 네. 문 대표님께서는 부산 지역의 상임. 네, 네. 선생님 더 높으신 거 아니에요? 아닌가? 예,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네. 않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 별명 있으신 거 아시죠? 저요? 예. 뭐죠? 뭐 사람들 많이 얘기합니다, 다.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유나무, 네. 듣고 싶은 말씀도 많은데, 일단 저희 플라이 투 더 문 코너에 오시는 분들께 항상 드리는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 질문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과 문재인 대표님하고 아주 오래 친분 관계에 있은 지인이라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네. 언제부터 네. 이렇게 알게 되셨는지, 또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30년 전 87년 6월 민주항쟁 네. 때는요. 그 국민운동 본부라는 예, 전국 지도부가 예. 있었어요. 네. 저는 거기에 가장 어린 상임집행위원으로 상집위원으로. 있었고요. 네. 네. 그리고 아마 그 문재인 대표께서는 부산 지역 아니면은 네. 뭐 그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 삼관왕이에요.
거기 문재인 지지하는 여러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들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세월호 관련 서명을 했고요. 네. 더욱이 거기다가 제가 한 1년 반 동안 아주 심혈을 기울였던 일이요. 경기교육청이 제안을 하고 교육부가 합당하다고 해서 예산을 집행해서 만든 책이요. 예. 12권이 있는데 네. 제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참사를 지켜보면서 어른으로서 배운 자로서 문인으로서 너무나 참담하고 부끄러웠는데 네. 경기교육청에서 마침 304명의 별이 된 사람들의 짧은 이야기를 12권의 책으로 좋아하는 부분은 정치인은 막 자기 사적인 네트워크 막 챙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거 전혀 못 하시고요. 아. 그러니까 그 정치인으로서의 결함이 저에게는 굉장히 장점으로 다가왔어요. 아, 오히려. 네. 네. 이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내용을 듣고 있다 보니 제가 처음에 유남은 말씀을 드려가지고 네. 그 문재인 대표님께서 그런 장점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게 유시민 장관님한테 없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유시민도 좀 그런 면이 있기는 하죠. 아, 예. 아, 조금. 네, 조금. 예. 아, 이거 장관님한테 혼날라고 그래요. 예. 분명히 탄압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혹시 선생님께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뭐 어떤 탄압이나 불이익을 받으신 게 있는가?